네, 오후장 마감으로 가는 시장 막판 역전을 노리는 주주의 세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 시원하게 경락 마사지 해주실 분입니다. 와운의 이경락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세일즈맨 할 때 네. 언제죠? 마지막 방송 때 제 네. 기억으로 원래 IT 2000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두 쪽도 아닌 딱 미스터 블루를 이야기해 주시고 가셨는데 네. 마지막을 제대로 장식해 주셨어요. 너무 잘 갔잖아요, 미스터 블루가.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세일즈맨이 아니라 주주의 세계에서 시원하게 또 경락 마사지 들어가 주세요. 아, 네, 좋은 종목도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첫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장의 장중 변동성, 오늘 뭐 오전장만 보면 왔다 갔다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거 보면 네. 그래도 버텨주는 힘 또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제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좀 멀미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또 뭐 2차 팬데믹 이런 거보다는 페드 때문입니다. 연준. 네, 연준이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야, 연준이 우리 편이야. 슈퍼맨이야. 우리에게는 슈퍼맨이야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연준이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는 줄어들이고 또 레포 금리와 같은 단기 대출 금리는 살짝 올려놓고 회사채 매입은 해준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장이 폭락이 온 거죠. 네. 슈퍼맨이 날아갔어 이렇게 됐다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급락하고 나서 그때 6%씩 막 빠지고 그랬죠. 맞아요. 급락하고 나서 연준이 또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한번 내가 해볼게. 이게 그 이제 회사채 매입을 해준다 4월 달에 사준다 해가지고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사주고 있었던 거죠. 네. 사줬죠. ETF로. 꼴랑 아주 그냥 조금 10분의 1의 자금 정도, 10분의 1도 아니에요. 100분의 1의 자금 정도 집행해가지고 사준다는 양의 100분의 1 정도 집행해서 ETF 사주고 나니까 시장에서는 하는 게 없잖아 지금. 왜 말뿐이야. 이러면서 이제 실망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딱 사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별 회사채. 반등이 딱 나왔는데 네.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파월 의장이 또 이상해요. 다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또 이제 필요할 때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살짝 바꾸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친화적이지도 않아. 근데 연준 입장에서 파월 의장이 자산법으로 좀 두려워하는 것 같대.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포인트. 일단은 시장 하방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슈퍼맨은 아직 날아간 게 아니다.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연준의 반응에 지금 뭐 네. 코로나 뭐 재확산이니 대북이니 뭐 이게 다 아니라 결국은 그렇죠. 연준이 더 연료를 넣어주지 않는 부분이 가장 시장의 변동성의 큰 원인이었다. 좀 더 센 걸 원했는데 아무튼 근데 회사채 매집은 해준다라고 하니까 시장은 그나마 안도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개별 회사채 매입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하방은 잡아줬는데 그래도 네. 경계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장중 변동성이 과연 연준이 확실히 이 스탠스를 굳힐 것인지 더 강하게 나올 것인지를 주목하면서 관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또 의회 발언들 보게 되면 재정 정책을 멈추지 말아달라. 실업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업률이 7월 초순부터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렇게 되면 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펼칠지도 시장은 볼 텐데 일단은 지금은 연준은 떠나지 않았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준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3분기 때 좀 국채를 만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달러가 약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네. 보면서 이제 시장의 방향은 결국엔 어디로 귀결되냐면 뭐 여러분들이 파월의 발언을 미리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렇죠. 겁니다.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네.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살짝 여기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달러 약세 기준은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고 달러가 약세로 바뀌는 구간이 본격적으로 세계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약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은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게요. 결국 시장의 변동성 언제까지라고 했을 때는 연준이 확실한 정책 방향을 네. 잡기 전까지 그리고 결국엔 연준과 달러 인덱스가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지 지금 뭐 코로나 재확산이냐, 미중 갈등이냐, 아, 예. 대북 이슈냐 이건 다 이제 핑계거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장에 반등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사실 재확산되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에 대한 지원 때문에 열심히 올려세웠던 시장이어서 그렇죠. 결국 그때까지는 지금 뭐 우선주 날리고 오늘은 뭐 신라, 섬유, 양지사 결국 품절주들까지 가죠. 네. 뭐 방산주 급등에 이제 워낙 이제 개별주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럼 이 흐름이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달러가 약세로 바뀌면서 연준의 정책 방향이 슈퍼맨이 돌아왔어라는 시장의 확실성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방향이 잡히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또 주도주 장세로 바뀌어요. 주도주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장세. 그럼 결국 대형주들 아니에요? 대형주들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네. 그럼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나요? 지금 외국인이 전체적으로는 시장 매도 우위거든요. 네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팔고 지금도 그런데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그 입질이 오는 건가요? 네, 어차피 순서가 나스닥이 만스닥이 돼버렸잖아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자산 배분 시나리오예요. 네. 요 정도 가게 되면 미국의 글로벌 주식시장을 사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건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대체 투자자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삼성보다 서서히 입질 들어오는 상황, 나중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강하게 시세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지금은 일단 확실한 연준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렇죠. 하지만 네. 확실히 달러도 약세로 연준도 좀 더 시장을 잡아주는 요인으로 시장 그래도 좀 윗방향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은 달러가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달러 방향이 시장의 방향을,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완전히 제로다, 반대다. 네. 그러니까 그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반비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달러가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은 상방으로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막 대북 이슈 나오고 지금 뭐 미중 고위급 회담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대를 하면서 대북 완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지만 이런 이슈 때문에 흔들릴 때 전혀 그러면 그렇죠. 개의치 않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시장에 올라온 거는 이 유동성 때문이 맞잖아요. 네. 그 유동성의 키는 연준이고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시장의 방향을 일으키는 거지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연준에다가 계속 포커스를 두고 네.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결국 매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 시각으로 본다면 종목에 대해서도 분명 다르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오늘의 특징주들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 더 이상 펴지지 않는 주름. 지금 뭐- 메디톡신 퇴출 누가 줬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더 이상 이제 펴지지 않는 주름에 네. 지금 악재가 나왔어요. 메디톡스가. 네. 메디톡스는 그러면 이 메디톡신이 매출 비중이 42%니까 상당했잖아요. 네. 이거 어느 정도의 타격 뭐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하기는. 제가 여기서 말하면 되게 또 주주들 입장에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시원하게 경락 마사지 해주세요. 이건 회생 불가예요. 네,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내추럴 엔도텍 사건을 바라봤을 때 네, 그 백수호 사건이었죠. 네. 9만 원 갔던 게 지금 2,000원, 500원까지 와서 거래 정지된 것처럼 정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가 옛날에 메디톡스 분석할 때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연루돼 있는 것도 이거 괜히 함부로 덤볐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신청해도 시야처가 되게 굉장히 꼼꼼한 조직이에요. 저도 네네. 거기서 일하는 한 분을 아시는데 정말 일 꼼꼼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탈출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진행하지 그렇죠. 않았을 그러니까 거예요.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메디톡스는 지금 회생 불가다. 근데 지금 메디톡스 토론방 보면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어라 하한가 안 간 후 비장의 카드가 있나 봄. 지금 하한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비장의 카드는 무슨 슬슬 빼면서 또 개미들 곳인다.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갔는데 이 들어오는 사람들 뭐냐라고 하셨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단타 치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존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더 물량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노톡스, 뭐 코어톡스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네. 지금 대웅제약의 그 소송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메디톡스는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해서 어쨌든 나오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근데 오늘 그러면서 제테마, 뭐 한국 BNC, 휴질, 대웅제약 타 보톡스 업체들이 이제 반사의 기대로 오르잖아요. 네. 오늘 또 RF텍도 여기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진짜 수혜 어디가 봅니까? 일단은 휴젤이 보통 시장, 국내 시장에서 뭐 메디톡스가 워낙 강자였으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니까 반사이익을 얻겠죠, 일단은. 네. 근데 이제 또 역발상으로 클래시스,
그러니까 보톡스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슈링크, 보톡스를 대체하는 게 요즘은 슈링크니까 리프팅. 리프팅. 네. 이것이 낫겠다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또 네. 국내 시장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사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요? 대웅제약은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도 묶여 있고 네. 지금 반사익도 볼 수 있잖아요. 대웅제약도 좀 볼만한가요? 근데 뭐 어차피 메디톡스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높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는 뭐 이야기하는 팀이니까 24시클럽은 네. 휴젤이 오히려 반사익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메디톡스 더 이상 펴지지 않는 주름의 수혜는 휴젤 쪽과 오히려 클래시스 이제 슈링크 기기 쪽에서 리프팅 기기 쪽에서 받아갈 수 있고 그리고 메디톡스는 과거 내추럴 엔도텍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좀 힘든 길을 걷는 만큼 좀 탈출을 해야 된다. 여전히 좀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먹는 거나 사람 몸에 주입시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네, 진짜 좀 그래요. 아무튼. 맞아요. 이건 좀 그래요, 정말. 예. 자, 이제 오늘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오늘 순환매의 주인공 나야나 해운주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페노션이 그 BDI 운임 지수가 1000포인트 이제 돌파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르다가 조금 힘은 빠졌고요. 무엇보다 강한 게 반도체 소재 쪽이더라고요.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이 동질세미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쪽으로 열심히 매수가 들어가는데 이건 또 SK 머티리얼즈의 훈풍으로 이제 국산화 쪽에 다시 기대를 갖는 건지 예. 오늘 순환매로 강한 이 업종군 어디 먼저 진단해 볼까요? 해운줄은 BDI 지수가 아주 찔끔 올라온 거예요. 찔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추세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나스닥이 S&P 500보다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BDI 운임인데 지금 좀 자막은 잘못 네. 나가고 있어요. 네. 그 나스닥이 훨씬 강한 이유가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거든요. 20세기의 산업과 21세기 산업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고 일단은 BDI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작은 이벤트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기대를 갖기보다는 네. 일단 순환매 안에서 오늘 좀 이 이슈로 힘을 받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좀 네네. 그러니까 큰 기대보다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반도체 소재는 IT의 전도산시니까 좀 좋게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저는 아베 총리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반도체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네. 그때 고순도 불산 그리고 강강제인데 192나노 미만의 강강제.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미세공정으로 넘어가는 아주 그 가장 중요한 부품들을 수출 규제 품목에 넣었단 말이에요. 허가 품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딱 넣었는데 이게 진짜 그러면 삼성전자 공장이 멈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비 내리는 날 일본으로 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하다 보면 그만큼 큰 문제였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당연히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을 시켰습니다.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가더라도 여전히 그게 있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네. 뭐 신고합시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산에 앞당겼죠, 뭐. 네, 엄청나게 앞당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질세미캠 같은 경우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반도체 기업도 실적 많이 안 좋았는데 사상 최대 실적 찍었어요. 실적도 나와요. 예, 그리고 1분기, 2분기도 당연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3분기, 4분기는 또 어떻게 되냐. 실적으로 가는 거죠. 작년에는 와 국산화 관련된 테마주다라고 올라갔는데 1분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실적이 좋아. 2분기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올라가는 건 실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해운주는 이제 순환매 안에서 그냥 좀 힘을 받은 거라면 네. 이 소부장 쪽은 순환매를 넘어서 실적까지 기대가 있으니까 그럼 더 좋다. 그럼 네. 오늘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에 들어오는 매수는 매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본격적인 뭐 매집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값을 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테마죠. 근데 이 테마성을 가진 것이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네. 보여주죠. 소부장이 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래서 보죠. 동진세미캠 토론방에 갔더니 아우 신나계시더라고요. 네. 자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데 던지는 흑우 억지. VI를 보다니 great. 오늘 VI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동진이 EUV 포토레지스트 만들면 이자를 구경도 못한다. 지금 2만 원대에서 움직이는데 3만 세미캠 가자 하셨어요. 몇 가지 정보 드릴까요? 네. 동진 세미캠이 ARF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램이 낸드보다 10배 정도 가격이 비싸요. 또 디램에 들어가는 강강제는 더 얇아야 돼요. 네. 그게 192나노야. 아예 디램을 못 만들어 버리겠다고 일본 아베 총리가 그렇게 네. 해버린 거죠. 일본 측에서. 근데 요거를 국산화를
동진 세미캠은 성공을 시켰어요. D램 쪽은. 네. 그건 꼭 아셔야 되겠고 EUV 쪽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기대감이 있죠 지금. 알지? 안진우 교수님 기술이 한양대 안진우 교수님이 대한민국 EUV의 아버지인데 네. 또 그 기술이 동진 세미캠에 스며에 있어가지고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니까 네. 뭐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 심리가 실적으로 연결되게 되면 빵 이렇게 네.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재 이 소부장 관련주 실적으로 더 볼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어디가 탑픽인가요? 동진 세미캠도 좋고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도 좋아요. 오늘 뭐 제대로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불산을 성공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지금 가스를 정말 많이 써요.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물 생산량이 원래는 10만 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점점 가스로 바꾸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는 솔브레인이 대부분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품목을 다 다뤄주는 업체가 솔브레인이기 때문에 네. 솔브레인은 뭐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죠. SK 머티리얼즈는요? SK 모터스 좋습니다. 그럼 다 좋은 거네요. 다 좋아요. 예, 네. 가스 관련된 기업들은 가스, 관광제 관련된 기업들은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SK 머티리얼즈와 함께 솔브레인 홀딩스, 동진 세미캠까지 소부장 관련주들은 더 갈 수 있다. 지금 재료와 더불어서 수급까지 그리고 실적까지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압축해서 오늘장의 종목픽 알아볼게요. 우리 어디에서 이제 좀 놀아볼까요? 네. 크리넨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릴게요. 크레사이언스. 네. 이번 주에 박현상 사장님도 크레사이언스 갖고 오셨거든요. 뭐 얼마나 좋길래 두 분이 한 주에 같은 종목을. 저는 가져 나온 줄 몰랐는데 네. 아마도 실적 때문에 가져 나왔을 거예요. 오,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크리넨사이언스가 109억이었어요. 1년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 1분기 때 56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 그 필터라고 해야지. MB 필터라고 하는데 여과기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네. 이 여과기를 크리넨사이언스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과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마스크 업체들로 납품이 많이 됐어요. 근데 2분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2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만 150억 이상을 찍는다. 작년 1년치 영업이익의 50%를 보다 더 많이 찍는다. 1분기에 뭐 어마어마한 양이네, 2분기가. 네. 2분기가 더 컸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 4분기는 미국이나 유럽향, 일본향 수출이 가능해 보여요. 하반기가 더 좋은 거네요. 네,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넨사이언스가 올해 실적 성장치로 봤을 때는 뭐 가장 크게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선정해 주실 수 목표가는 있으세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게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떠가지고 작년에 네. 그때 35,900원 왔는데 이제는 실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4만 원까지도 맥시멈을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네.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정도 설정해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점프를 하고 있는 크리넨사이언스 이번 또 종목픽으로 꼽아주셨고 목표가 4만 원 선까지 또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주의 세계 첫 시간으로 함께했는데 또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좀 걱정되는 부분도 아니요, 있어요. 답을 확실히 주셔서 너무 그래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시원한 경락 마사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경락 파트너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